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에 마리아DB 설치해서 DB 만들고 연동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즈베리 파이 부팅 해주시고요. 터미널 접속하시거나 VNC 클라이언트를 접속해서 그래픽컬하게 노트북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연결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죠. 저는 터미널 파티 접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시간 동기부터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엔터, 데이트. 시간이 동기가 안 돼 있으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요. 네, 그리고 시스템 apt 대시캣 업그레이드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릴 수가 있어요. 저도 요거 설치하고 나서 업그레이드 한 6, 7주 안 했더니 해봤더니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DB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리아DB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동시에 설치할 거고요. Y 눌러주시고요. 참고로 삭제하는 방법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 40초 걸린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마리아DB 서버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커맨드 카피하셔서 sudo mysql -u 루트 계정으로 접속을 한다 뜻이고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됐고요. 이 달러 표시 보이는 거는 이전에 파이 골뱅이 R30 지금 라즈베리 파이 보드잖아요. 거기에서 홈 디렉토리에 달러 프롬프트는 리눅스 프롬프트고요. 마리아DB 들어가면 프롬프트가 마리아DB 해서 여기 DB는 지금 셀렉트 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꺽쇠로 프롬프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꺽쇠로 나오는 것은 마리아DB다라고 텍스트 파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아DB가 이제 실행된 다음에 클라이언트죠.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끝나면은 엑시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버는 지금 돌고 있어요. 백단에서. 자, 엑시트 나가면 바이하고 다시 라즈베리 우분투 커널로 들어갔죠. 라즈비안이죠. 라즈비안 OS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리아DB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쇼 데이터베이스 먼저 해볼게요. 네, 갑자기 시스템이 좀 느려졌네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인포메이션 스케마, MySQL, 퍼포먼스 스케마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 빼고는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만든 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수업을 들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으로 실습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DB를 만드는데 MyDB1이라는 걸 만들고 한글 쓸 수 있으니까 UTF 파일 제너럴 CI 사용하는 걸로 해서 MyDB1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더 만들겠습니다. MyDB2, 네, MyDB3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 한번 볼까요? 네, show databases 하면은 네, 여기 MyDB 1, 2, 3 우리가 만든 게 만들어졌죠? 네,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에는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하면 됩니다. drop database MyDB 3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습도 하고 혹시 모르는 학생 계시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쇼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MyDB3가 사라졌죠. 네. 그래서 생성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 있는 것까지 해봤고 이름 바꾸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MyDB2를 MyDB3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다시 SQL 문법을 작성해 가지고 다시 다 옮겨야 돼요. MyDB3라는 걸 만들고 통으로 옮겨야 되는 뭐 그런 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내부적으로 복잡해서 이름 바꾸다가 DB가 뭐 누락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아예 없앴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MyDB2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use MyDB2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세미콜론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안 돼 있는데 세미콜론을 만약 안 넣고 이렇게 치게 되면 그 다음 안에 use MyDB까지는 세미콜론 들어가네요. change MyDB로 됐고요. 그 다음에 MyDB1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use MyDB1 엔터 치면 MyDB1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DB 간에 사용할 때는 이게 use 명령어로 DB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SQL 문법이거든요. 마리아DB가 MySQL하고 뭐 거의 뭐 99.99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create table 이라는 거 SQL 코맨드는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그냥 소문자 대문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리눅스에서는 이거 그냥 소문자로 써도 다 동작하는데 다른 OS에서는 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일을 위해서 SQL은 대부분 개발자들이 다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대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실습이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그 DB 안에 이제 테이블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테이블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습 시간에 따로 발표 장표로 간단히 설명 드릴 거고 여기서는 먼저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yDB1 사용 중이잖아요. 여기서 create table tbl 언더바 센서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nu 숫자 넘버 그 다음에 인터저로 10자리 not null이고요. null은 들어갈 수 없고 오토 인크리먼트고 자동으로 이렇게 레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넘버가 올라가는 오토 인크리먼트 사용하도록 했고 프라이머리 키를 쓰는 게 n오고요. id, room number, date, time 그 다음에 RPI CO2 센서 값이라고 의미로 해서 교재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데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할게요. 네. 여기서 보시면 땡땡 세미콜론이 없으면 화살표로 그 다음 명령을 쭉 기다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세미콜론 넣어주면 이제 종료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만든 테이블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DESC 하고 그 테이블 네임을 써주면은 디스크립션이죠.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넘버는 우리가 인터저 10자리로 받기로 했고 널은 아니다. 절대 널은 있을 수 없고 이게 프라이머리 키다. 이게 기준 이게 이것은 절대 이거가 프라이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값이고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넘버가 어떤 레코더 계속 추가될 때 이 넘버가 중복되는 게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그런 프라이머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는 널이고 그리고 엑스트라는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으로 들어가고 일단 실습하시면서 볼 수 있고 id는 캐릭터인데 캐릭터 타입인데 베리어블이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변할 수 있는 아이디를 그렇게 적어줬고 룸 넘버는 셀렉터 10자리까지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은 20자리 무조건 20자리 무조건 차지하는 거죠. 앞부터 차지할 뒤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빈 공간이 생기더라도 20바이트 캐릭터를 20개의 캐릭터는 사용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RPI CO2, 이건 이제 CO2 값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제 레코드죠. 요 레코드들이 이제 쭉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들게요. 이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센서 값들에 대한 레코드들이 쌓이는 테이블이고, 또 하나는 가정하기를 이런 데이터들을 또 어떤 외부에 있는 유저라든지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려고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DSC 테이블 유저 치면 여기는 이제 아이디 나오고 패스워드, 그다음에 네임, 이메일 해가지고 뭐 이메일 제 이메일이라고 치자고요. 어떤 CO2 값이 어떤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제 이메일로 김영군 저한테 이렇게 뭐 이메일을 보내라 이런 걸 프로그램 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써먹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보면 하나 이거하고 다른 게 있죠. 이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거를 또 alter table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SQL 명령어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프라이머리 키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alter 변경해라 테이블을, 그 이름은 tbr 언더바 유저고 거기서 add 해라 뭘 프라이머리 키를 누구한테 아이디에다 프라이머리 키를 add 해라 그런 뜻입니다. 다 배우셨을 테니까 다음 섬에 쭉쭉 갈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제 적용이 됐고요. 아무런 오류 메시지 없다는 얘기는 적용이 된 거고, 자 DSC 보면은 프라이머리 키로 죄송합니다. 센서가 아니라 이게 유저죠. 유저 치면 이 프라이머리 키로 바뀐 걸 아실 수 있죠. 여기 스크립트가 제가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요? DB1에 사용될 테이블을 두 개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 테이블, 센서 테이블의 데이터는, 레코드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 이제 셀렉트 하는 거죠. 셀렉트 모든 데이터를 from tbr 언더바 센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와라 라는 얘기죠. empty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네, 당연하죠. 이렇게 하면은 뭐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스타니까 이렇게 id room 이렇게 쳐주면은 일부 항목들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MyDB의 테이블 언더바 센서 테이블에다가 뭐 레코드를 하나씩 추가를 해봅시다. 인서트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임의로 넣습니다. 그래서 인서트 인투 집어넣어라 tbr 언더바 센서에, 그리고 id 있는 게 넘버, id, 룸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넘버는 이거 오토 인크리먼트가 늘 필요 없는 거고 자동이고, id하고 룸 넘버하고 데이트하고 타임을 넣어볼게요. RPI CO2는 뭐 센서를 설치 안 했다고 치자고요. 없는 거다. 자, 넣습니다. 의미는 뭐겠어요? id하고 id는 R13 id고 라즈베리 파이 R13을 사용했고, 룸 넘버는 7호간에 217호다. 그리고 데이터 타임은 2022년 11월 8일, 그리고 타임은 17시 15분이다 라고 해서 넣는 거죠. 누가 넣겠어요? 이건 지금 데모니까 제가 넣겠지만 뭐 다른 라즈베리 파이나 그런 머신이 넣겠죠. 자, 그래서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넣을게요. 이거 한번 쭉 넣어볼게요. 뭐 1분마다 넣는다든지 뭐 기계들이 쭉 알아서 할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레코드가 열심히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시나리오로 넣은 거니까. 자, 이렇게 5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셀렉트를 해보자고요.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넣어서. 자, 지금까지 이제 수집된 DB에 수집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있죠. TBL 언더바 센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 했더니 4개의 레코드들이 들어왔다. 1번 아이디 R13이고 룸 751 217호고 22년 11월 8일 17시 15분에 들어왔고 RPI CO2 센서 값은 널이다. 뭐 센서 아직 설치를 안 했던지 뭐 고장이 났던지 개발 중이든지 그렇겠죠. 쭉 보니까 두 번째 데이터는 17시 15분 10초에 들어왔고 15분 20초에 들어왔고 16분에 들어왔고 이러네요. 네, 그런 값들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센서 값이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 레코드가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됐죠. 그리고 다시 select from 다시 셀렉트해서 데이터를 한번 쭉 볼게요. 자, 보니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레코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왔고 RPI CO2 값은 5번째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뭔가 이상한 것들도 좀 보이잖아요. 보면은 15분, 1분 단위로 들어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1번, 2번, 3번은 17, 15분, 00초, 10초, 20초, 10초 간격으로 들어와서 이건 이때 무슨 오류가 있었던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치되어 있던 R13 라즈베리 파이가 초기에 뭐 잘못 동작했던지 해서 이상한 값이 왔다.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DB가 남아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삭제를 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라도 데이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건 뭐죠? 테이블 언더바 센서에서 룸 넘버가 7-217B where 데이트 타임이 171700 1717 네, 여기 171700이네요.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217호가 아니라 217B호다. 거기로 옮겨가지고 이때부터 라즈베리 파이 센서에 CO2 센서 달고 B호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룸 넘버 DB의 테이블을 안 바꿔가지고 그냥 보냈다. 예를 들어서 CO2 개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DB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굳이 바꿔야 되나? 바꿔주자. 바꿔달라고 하니까 자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0.123456 RPI CO2 센서 값을 가진 게 17시 17분에 들어왔고 RR13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DB로 보냈는데 그것은 217호 B 룸에서 동작이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B로 해가지고 쭉 이 R13 라즈베리 파이가 데이터를 쌓겠죠. 뭐 몇만 개, 몇천 개 이렇게 쌓겠죠. 그래서 1분 간격으로 넣는다라는 약속이 있었다고 치우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있다. 방금 여기서 보면은 변경했잖아요. 업데이트 해라. 테이블 언더바 센서에서 그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셋을 해라. 설정하는데 룸 언더바 넘버를 7-217B로 바꿔라. 어디에서? 데이트 타임이 221108T171700인 경우 요거죠. 요거였죠. 요거였을 때 여기 T217이었는데 이거를 217 B호간으로 B호실로 바꿔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간단히 보고 지나가죠. 그래도 기억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우다 데이터가 삭제가 필요할 때 여기 보면 2번 3번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10초 20초 그렇게 들어오니까 1분마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꼬이니까 지우자. 그러면 지워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죠? 이것도 지우자. 이건 지울 때 요거네요. 요거 20번. 자, 여기 17시 15분 20초. 요거 지울 때 레코드 넘버 3인데 프라이머리 키잖아요. 3번으로 지울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시간이 초 단위에 있는 요거는 20초로 돼 있는 거 요거 지우자.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TBL 센서 보면은 네, 지워졌죠. 대신에 요 넘버는 이제 1번, 4번 오고 2번, 3번은 없어졌어요. 데이터는 3개지만. 자, 그 다음에 인서트 한번 더 할게요. 이제 정상적으로 217의 비보관이겠죠. 비보관에서 이제 데이터가 또 쭉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네, 여기 더위가 없으니까 에러 날 뻔했겠네요. 여기서 가서 RPI CO2 그쵸? 엔터 넣고 셀렉트 테이블 보자고요. 여기 넣고 업데이트 합시다. RPI CO2 저장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5번 다음에 센서값 들어갔잖아요. 17시 17분이었고 17시 18분에 들어갔어요. 근데 6번 넘버로 프라이머리 키로 들어갔죠. 총 데이터는 4개이지만은 넘버는 프라이머리 키는 오토 인크리먼트 되니까 절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2가 빠진 게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는 요 데이트 타임 요 1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읽어가야겠죠.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에가 시간이 안 맞는 게 꼬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또 추려내고 하는 전처리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게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센서 값이 널도 들어올 때 있고 이상한 값도 들어올 때가 있고 이제 실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분석의 영향인데 그런 부분도 사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뭐 쫙 쌓이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는 이 DB는 관계형 DB예요. 그래서 이 관계형 DB이기 때문에 어떤 이 룸 넘버라든지 데이트 타임 CO2 값이라든지 아까 유저 관리할 때 어디 있나요? 그 유저하고 아이디나 이메일, 이름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DB잖아요. 그런 관계이고 지금 몽고DB나 카산드라나 이런 비관계형 DB는 이런 관계가 없는 데이터들도 실생활에 많이 있거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 일단 데이터는 뭔가 들어오는데 수집은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어. 근데 그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거를 수억개, 수조개를 쌓은 다음에 뭐 분석을 해야 그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더 빨리 동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는 이제 비관계형 DB들을 사용이 된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 필드들의 관계를 알 때에는 관계형 DB를 쓰고 이 필드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설계해서 DB 스케마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차가 굉장히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뭐 SK텔레콤이나 브로드밴드나 뭐 이런 데서 옥션이나 이런 데서 어떤 상품의 3년치 데이터가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얼마를 사용하는지 어떤 햄버거를 주문하는지 좀 DB를 쿼리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관계형 DB 스케마가 잘 되어 있는 경우와 안 된 경우는 그걸 또 이제 그 퍼포먼스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줄, 두 줄, 누가 어떤 엔지니어가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뭐 한 3일이면 분석될 게 좀 잘못한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이 걸려서 겨우 누가 어느 지역의 햄버거를 뭘 많이 샀다라는 게 한두 달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또 해가 보면 어렵고 또 중요하고 또 쉽지만 않은 그런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만 지금 일단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본적인 그 DB 마리아 DB로 SQL로 사용하는 거 데이터 생성하고 하는 것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이썬 코드하고 마리아 DB하고 서버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제가 우선 손으로 넣었죠. 인서트하고 수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리딩하는 거 셀렉트 해가지고 읽는 거 눈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터미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라즈베리 파이 프로그램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고 갈게요. 자, 이제는 마리아DB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구성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실습에서 이제 하고자 할 구성은 이런데요. 자, 봅시다. 라즈베리 파이가 현재 여긴 3개가 있어요. 이쪽에는 메인 DB 서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217호에 있는 이 라즈베리 파이는 얘가 전체 DB를 관장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 다 인터넷에 엮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CO2 센서가 내장된 이 라즈베리 파이가 우리 학내에 설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학생 식당이 있고 또 우리 강의실 SH206 룸이 있고 점점점해서 무한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있다고 쳤을 때 이 각각의 룸에 설치된 라즈베리 파이에는 CO2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DB가 있어요. 학생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습은 이 개발자가 이 라즈베리 파이에 코드를 파이썬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 CO2 센서 값이 측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내장되어 있는 마리아DB에 이거를 저장을 하는 걸 실습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잘 된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측정된 센서 값을 본인 라즈베리 파이에 넣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메인 DB 서버용 라즈베리 파이로 보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설치를 해놔서 제가 이걸 IP를 알려드리면은 이쪽에서 보내실 때 그 인서트 할 때 룸 넘버에 본인의 이름을 한번 기입해 가지고 넣으면 어느 학생이 왔는지 제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자세한 거는 가면서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마찬가지 이렇죠.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도서관에 이런 테이블들이 있고 테이블에 각각의 레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릴레이셔널 관계형 DB하고 넌 릴레이셔널 DB로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릴레이셔널에는 MySQL, SQL 서버 이런 게 사용되죠. MySQL이 이게 유료화가 되면서 불만을 품은 핵심 개발자가 만든 게 마리아DB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료로 쓸 수 있는 몽고DB, 그 다음에 기타 뭐 카산드라라든지 이런 논 릴레이셔널 DB들도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하나 요거 이제 보면은 데이터는 컬럼하고 로우로 되어 있어요. 컬럼은 이렇게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컬럼이 몇 개 있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컬럼이 있는 거고 로우는 이렇게 배의 로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우가 1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렇게 로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과 마리아DB 서버 연결하기. 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DB는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외부 접속 허용하는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라즈베리 파이에서 로컬로 이렇게 로컬 호스트를 하는 거 문제가 없는데 여기 sh-206에서 제 그 7-217 이 라즈베리 파이로 보내려면은 이제 우리 실실에 있는 공유기 통해서 무선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은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접속 허용 설정에서 sudo nano etc 요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열어주세요. 열어서 아래를 쭉 가보시면은 저는 이미 해놨는데 여기죠. 여기
바인드 마이너스 어드레스 요게 127.0.0.1 요게 주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거를 주석을 해 주시고 컨트롤 X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MySQL 포트를 개방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죠,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데 UFW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걸 쳐 보셔가지고 이렇게 UFW가 커맨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는 무시하시고 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스테이터스에 열린 포트들이 쭉 나오는 경우에는 sudo UFW allow 3306 해가지고 MySQL 포트를 개방을 해 주셔야 동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파이썬에 MySQL을 설치할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자, cd 홈 루트로 가서 자, 파이썬 venv 가상 환경 만들어 줄게요. 네, 만들어지고 가상 환경 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네, 액티베이트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가상 환경에서 네, PIP로 파이 MySQL 설치할게요. 이거 삭제하고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설치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워킹 디렉터리로 이동해야죠. ch07로 갑시다. 자, 가고 자, 가서 보면은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코드가 있어서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있고 자, 이제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제 파이썬 마리아 커넥션 파일이라고 해서 명령 실행하면 이제 동작을 될 텐데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해야 할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DB를 설정하기 위해서 커맨드 창을 하나 더 열어주시고요.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sudo 루트로 갈까요? cd root sudo mysql -u root를 해줍니다. 그럼 마리아DB가 이제 실행이 되잖아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갈까요? 네, 그 다음에 use mysql을 실행해 줍니다. 지금 none으로 되어 있잖아요. use mysql 여기 들어가서 이걸 계속 실행을 해줍니다. 그 유저 데이트 다시 했어요. 그래서 RPI CO2 있는 거 계정 만들어 놓은 거 일단 지웠고요.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DB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reate user RPI CO2 localhost identified by 1234 이 말은 비밀번호 1234를 가지고 네임은 계정은 RPI CO2이고 접속은 로컬호스트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create 한다. 하나 create 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데 접속이 %로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우리 웹서버 할 때 0.000 할 때 그것처럼 어디서 오든지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 이렇게 하면은 앞에 10.0.0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뒤만 아무거나 쓸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또 줘야 되거든요. 권한 주도록 하겠습니다. Grant all privileges on MyDB1.에 여기에 스타로 되어 있죠. MyDB1은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것 안에서도 MyDB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메서드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 뭐 execute, select, insert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34고요. 그리고 원격에서 접속하는 녀석도 권한을 줍니다. 네,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한을 한 다음엔 플러시 프리빌리지를 해주고요. 그래야 반영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유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PI CO2 로컬호스트에 호스트 하나 있고, 다음에 원격에서 이미 IP에서 오는 거 돼 있고, 비밀번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보는 거 하나 해볼까요? 어떤 권한이 있는지, 내가 주어졌는지 보려면 RPI CO2 골뱅이 로컬호스트는 grant all privileges on MyDB, MyDB에서 .star 모든 걸 다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여기서 원격에서 오는 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돼 있죠. 그리고 DB 서버 계정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게스트 계정 하나 만듭니다. 게스트 계정 1, 2, 3, 4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권한을 모든 걸 줄게요. star.star. 이렇게 되면 DB를 우리 MyDB1, MyDB2 만들었잖아요. 둘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플러시 프리빌리지 해주고요.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질문이 들죠. 게스트 이거 지금 이 IP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IP라고 하면은 봇이나 어떤 뭐 해커가 됐던 게스트는 한번 쳐볼 거라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비밀번호 한번 넣어보겠죠. 1, 2, 3, 4가 금방 뚫리겠죠, 바로. 그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모든 DB를 다 접속할 수 있잖아요. 모든 권한을 줬잖아요. 이런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셀렉트해서, 네, 여기 게스트. 얘는 모든 권한이 있는 뭐 슈퍼 유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권한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워주자. 드롭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현재 있는 거 다시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게스트는 없어졌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개발자 여기에 있고,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CO2 센서 값이 온다는 가정하에 내장되어 있는 DB에 마리아 DB에 값을 읽고 쓰고 하는 걸 먼저 해볼 거예요. 로컬에서. 자, 그럼 실습 1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터미널을 가상환경, 파이썬 가상환경으로 한쪽으로 옮겨주고요. 다음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import PyMySQL 했고요. 그 다음에 DB를 PySQL의 커넥트를 호스트가 로컬호스트로 가고, 유저는 우리가 만든 RPI CO2 계정을 사용할 거고, 패스워드는 1, 2, 3, 4, DB는 MyDB1 사용하는 거죠. 가서 자, 요건 뭐 주석 처리돼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커서는 db.cursor로 옮겨 커서가 받아오고, 커서의 메소드 execute로 셀렉트를 한다. select all star from table tbl underbar sensor. tbl underbar sensor에 있는 레코드와 다 셀렉트가 된 것이 이제 커서로 들어가잖아요. 커서의 메소드 다시 패치 all로 모든 그 레코드를 가져와서 로우에 넣고 그 로우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은 파이썬 마리아 커넥션.py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값들이 쭉 나온 거예요.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11번 레코드까지 가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execute 할 때 insert를 한번 해볼게요. 인스톨 할 때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라즈베리 파이 번호하고 이름 이니셜 같은 거 넣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왜냐면 좀 이따가 제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로 보낼 때 어느 분이 했는지 알 수도 있고 해서 DB 커밋 해줘야지 반영이 되고, 원격에서 할 때는 이것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컬호스트에 먼저 하는 걸로 해서 저 제대로 들어가는지 여기 R77 전 777로 바꿔볼게요. 컨트롤 S 파이썬.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2번째 레코드, 12번째는 아니죠. 아이디 12번째, R777로 해가지고 YGKIM 이렇게 데이터가 DB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요 실습 1 요거 읽어오는 거, 또 인서트 하는 거 이렇게 해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들 라즈베리파이에서 저한테 이제 보내시면 되는데, 데이터를 일단은 지금은 제가 동영상 촬영은 제 연구실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할 때는 실습 시간에 이 IP를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경은 여기 보시면은 얘의 IP를 한번 볼까요? IF 네, 제가 가지고 있는 R30이라는 라즈베리파이는 지금 IP가 192.168.0.14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를 그냥 DB 서버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다른 라즈베리파이가 붙어서 DB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DB1에. 자, 얘는 지금 마리아DB가 설정돼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 지금 제가 하나 더 띄웠어요. 이거는 DB 서버로 접속하기 위한 별도의 RPI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IP 볼까요? IF config 192.168.0.2잖아요. 그렇죠? 192.168.0.2에서 아까 0.14 글리 그쪽에 있는 DB다가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죠? 여기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지우고요. 자, 얘는 접속을 192.168.0.14로 접속을 하고 거기서 외부에서 접속하라고 만들어진 RPI CO2 계정을 사용할 거고, 패스워드 DB는 이거 쓸 겁니다. 그래서 똑같죠? 코드는. 자, 이번엔 여기에 제가 R88 그 다음에 YGKIM AA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DB 커밋하고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 안 된 거죠. 컨트롤 S 그리고 파이썬 똑같죠? 파이썬 아마리아 커넥션 .py. 네, 그러면 쓰고 다시 읽어왔더니 여기 보면 R88 YGKIM AAA로 들어갔죠, 데이터가. 자, 그럼 이게 지금 그 14 IP 여기에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해 보면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14번 IP에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여기 가보면 되죠. 자, use my db1 가면 되겠죠. 여기 가가지고 뭘 해야 되나요? select 다 불러오면 되잖아요. 여기 있네요. select star dbl에 있는 거 다 보겠다. 네, 그러면 R88 YGKIM AA까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실험으로 여기에 있는 그 다른 IP를 갖는 라즈베리파이에서 DB 서버로 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여기서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런 구성을 가지면은 이 그 마리아DB 메인 DB라는 얘는 이 라즈베리파이는 여기에 별도의 또 REST 지원하는 서버를 둔다든지 REST 기능을 더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그때 이 사용자한테도 DB 커넥션 하는 거 계정 줘가지고 DB 그냥 읽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공 API 공공 데이터 사용할 때 보면 DB 열어주지 않잖아요. DB는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REST AP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백엔드 개발자가 넣어놓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에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